뿅!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강사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보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 저와 같이 어떤 것을 해볼 타이밍, 기출을 분석해볼 타이밍이죠. 저와 같이 얘기 나눠볼 학교는 선인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다수의 친구들이 조금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고, 근데 좀 잘하는 친구들에서는 해볼만 했네? 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입장에서는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 고난도 문제가 좀 나오기보다는 어떠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함정에 조금 걸리지 않아야지만 조금 고득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 그러니 내용을 조금 적당히 알고 있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문제가 조금 평이했던 그런 시험지하고 먼저 평을 내고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 거냐면은 2학기 중간고사가 좀 어떻게 나와 있고 거기에 주요 문항은 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 잘 준비해보자 라는 순으로 얘기가 좀 나갈 거고요. 시험 범위는 원해방정식에서 명제 끝까지 나오게 됐고, 문항은 이렇게, 문항 배점은 이렇게 해서 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들 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면은,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형의 이동, 집합, 명제 이런 속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보다는 중의 비중이 좀 높고요. 그리고 상의 비중은 조금 적당하고, 그리고 최상 문제가 좀 하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있는데, 자, 중난이도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못 봤던 문제들보다는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함정은 조금씩 녹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익숙함에 속아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아마 이거다 하고 찍고 나서 친구들과 모여서 다 맞춰보는데 맞아 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제 선인여고가 지금 이렇게 좀 출제를 하고 있어요. 조금 난이도는 평범해. 그 난이도가 평범한 게 뭐냐면은 몰랐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야. 아는 것들 위주로 좀 물어보고 거기서 변형을 좀 해서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변형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 않다면, 내가 단편적으로만 좀 알고 있다면 함정에 탁탁탁 걸려서 조금 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니 우리 친구는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정확하게 풀고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지만 조금 더 고득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중요한 문항들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집합의 상등 문제죠. 교집합을 토대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사실 이 문제도 뭐 N제 아니면 시중, 교재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확하게만 공부했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문항이었고,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았었고요. 그리고 15번 문항도 원밖에서 그은 접선 얘기야. 이것도 뭐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조금은 어렵게 좀 주면서 이제 이것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이었고, 우리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한번 해 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함정이 요거지. 이 진부분 집합에 가까운 대다수의 문제들이 뭐였냐면은 진부분 집합을 건들지 않고 공집합을 빼버려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답을 4번 찍었던 친구들이 조금 더 많았을 거야. 문제 탁 보고 나서 이거다라고. 오케이? 이제 그런 함정이 걸리지 말고 문제를 꼼꼼하게 봤었으면은 답이 정확하게 70이라 좀 나왔을 거라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봤고, 사실 저것도 이제 모의고사 관련돼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웬만한 교재에 좀 실려있는 문제였고, 조금 함정이 녹아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15번 문제도 집합의 이제 성질을 토대로 해가지고 교집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사실 이 문제도 도형의 이동 문제도 내가 도형의 이동을 좀 고득점을 노려보겠다라고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림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 N제에서 조금 더 하드한 상황으로 공부도 한번 해 보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가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항인데, 대칭부터 정확하게 좀 해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원에 관련되는 것들 믹싱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안다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 정확하게 잘 따져보게 되면은 요거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그냥 공부를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문제풀이로 승부하기보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상황을 조금 더 변형하는 데 집중을 해본다면은
아마 선인여고에서는 탑급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발 수학 문제 양으로 공부하지 말고 디테일성과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주요 문화들을 같이 한번 저쪽 칠판 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뿅! 자, 그러면 칠판도 바꿔봤으니 이제 우리 선인여고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이 사실 뭐 NJ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기타 교재도 많이 좀 실려있는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함정을 살짝 파놓은 게 있어요. 자, 1, 2, 3, 4에서 진부분집합을 각각 저렇게 나타났대요. 웬만하면 사실 진부분집합을 건드린 게 아니라 공집합을 제외한 부분집합을 저렇게 나와 있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금 함정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를 외워서 푸는 친구들한테는 4번 찍으면서 조금 오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었던 이런 함정이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모든 원수합을 SN이라고 한다라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풀이를 좀 알고 있었죠. 1이라고 하는 집합. 자, 요렇게 해서 집합교를 만들어 놓고 나서 1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여기 2, 3, 4가 들어갈지 말지 물어보니까 총 8개가 있을 거야. 즉, 1을 포함한 모든 집합은 8개가 있을 거고 2를 포함한 부분 집합도 몇 개가 될 거야. 너도 8개가 될 거고 3을 포함한 부분 집합도 몇 개? 8개가 될 거고 4를 포함한 부분 집합들은 8개가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 모든 집합을 더하게 되면 1은 몇 번 더해져? 8번, 2도 8번, 3도 8번, 4도 8번 더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8을 곱해서 80이야 라고 이렇게 답을 써서 4번 찍고 나서 친구들 뭐야? 답을 딱 까봤는데 갑자기 우리 반 1등이 진부분집합인데 10 빼야지 라고 순간 아! 하는 뭐 이런 안타까운 조금 함정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를 조금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80에서 뭘 빼야 됩니까? 진부분집합 누구?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은 나를 제외한 모든 부분집합이니까 1, 2, 3, 4를 다 더한 10을 빼니까 답은 3번이었다 라고 하는 문제였다고요. 익숙함에서 허점을 조금 찔렀던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요것도 이제 시중교재에서 조금 뭐 많이 보기도 하고 NG도 실려 있고 뭐 사실 그 도형이도 고난도 문제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정해져 있는 이런 뭐 패턴의 문제인데 자, 저렇게 나와 있다라고. 근데 숫자가 조금 그래가지고 나는 쟤를 어떻게 할 거야? 다 10을 곱한 상태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림을 좀 크게 그려야 돼가지고 좀 일부러 작게 좀 그려놓을게. 작게. 자, 점 P라고 한 놈이 이놈의 길이가 3이라고 볼 거고 이놈의 길이를 4라고 조금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10이라고 좀 볼 건데 자,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를 X축으로 좀 볼 거고요. 여기를 Y축으로 조금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0,10이 되는 거고 요점의 좌표는 20,10이 되는 거야 라고. 그리고 점 Q라고 한 놈이 여기 이렇게 찍어놓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5로 백차를 했고 이만큼 위로 올라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점은 점 P는 너는 3,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점 Q라고 하는 것은 너는 뭐가 될 거야? 15,2라고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거.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얘가 요렇게 타고 뭐 요렇게 타고 뭐 이사가 반사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간다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저 하얀 색깔 거리와 같은 상황을 만들 거면은 점 P를 반대편을 보내서 P'이라고 보고 너를 마이너스 3,4라고 이렇게 본다면 이 하얀 색깔 길이와 이 하얀 색깔 길이는 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인정? 자, 그러면 지금 이 하얀 색깔, 녹색깔과 길이가 좀 같아지려면은 얘를 저 위로 이렇게 보내버린다면은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지는 상황이 보겠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칸 올라가야 돼? 6칸 올라가야 되니까 6칸 또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너는 이 P'이라고 하는 놈이 어디로 이동할 거야? 3,16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또 같아질 거면은 이제 뭐 해야 돼? 쟤를 또 정반대로 이렇게 보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저 길로 보낼 거면 어떻게 한다 이거니? 요 놈이 여기까지 가려면 몇 칸 가야 돼? 여기 마이너스 하면 좀 마이너스 없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려면 23칸에 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가려면 또 23칸 더 가야 되는 거니까 43,16이라고 하는 요런 좌표가 될 거니, 그럼 지금부터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이렉트 거리를 구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나서 10분의 1 주겠으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센스가 필요한데, 얘들아 제발 내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좀 제발 좀 쓰지 좀 마라. 제발 피타고라스 좀 이해를 좀 하라고. 43에서 15까지의 거리가 얼마야? 28칸이고 2에서부터 16까지 가게 되면 몇 칸이야? 14칸이니까 2배 차이니까 1대2 대 루트 5가 된다고. 닮은비 얼마 곱해야 돼? 14 곱해야 돼. 답은 1.54 루트 5라고. 제발 부탁하는데 숫자 크다고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 돼라고 하는 헛소리 좀 삑삑 날리지 좀 말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나오게 된 경위를 정확히 이해해서 피타고라스 닮은비를 이용해야 계산이 짧아지고 우리가 그 뒤에 수투를 나중에 할 거 아니야. 수원도 할 거고 그때 훨씬 편하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 20번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자고. 자, 중심이 4,-2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 원이 저렇게 있는데 저기저기서 대칭이동과 원씨가 있는데 그때 저렇게 되는 접선의 방식이 있는데 저거 있다. 근데 요거가 좀 문제를 풀이를 좀 잘 따져보게 되면은 이제 요거가 이제 NG에 실려 있는 이제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에 했던 신도 문제와 결이 조금 완전히 같아요. 완전 뭐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정확히 얘기가 좀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점 4,-1을 어떻게 했다? 여기에 대해 대칭이동을 했다 라고. 그래서 대칭이동한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서 그림을 좀 그려본다면, 자, 여기가 점 A가 이렇게 있다 이거야? 점 A래. 4,-2가 이렇게 있다 이거지. 4,-2. 자, 우리 친구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요놈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니까 이놈을 반대편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얼마?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와 교점좌표 찾으면 중점이야 라고 이렇게 쓸 건데, 나는 그렇게 좀 하지 않을 거고 이 점의 좌표를 다이렉트로 구할 거야. 어떻게 해요? 모른데. 구할 수 있어. 괜찮아. 왜?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이놈의 기울기가 2지. 이놈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왼편으로 2칸 가면 위로 1칸 올라갔다는 얘기니, 4라는 좌표에서 왼편으로 2칸 올라갔다면은, 왼편으로 2칸 갔으면은 위로 몇 칸? 1칸 올라가야 한다를 깔끔하게 쓸 수 있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놈이 어디에 지나? 저 직선을 지나지. 마이너스 2 플러스 t라고 한 놈에다가 x에 2를 넣게 되면 8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가 될 거니, 5t라고 하는 것은 얼마야? 10 빼기 5니까 5가 되는 거니까 t라는 것은 1이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점 좌표는 얼마가 된다? 너는 2,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거기다 한 번 똑같은 간격만큼 2칸 갔다가 위로 1칸 가는 거니까 원점이 돼버린 상황이라고. 그리고 나서 원점을 지나면서 길이가 3짜리인 반지름 3짜리 원이 있고, 그리고 4,-를 지나면서 반지름 3짜리 원과 동시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에 저거 블라블라를 구하라고 하고 있지.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요렇게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이 또 요렇게 하나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 원점입니다 라고. 네, 그림이 좀 현실감이 없어도 괜찮아. 일단 이해만 하고 좀 넘어가자 얘들아. 좀 살짝 안 맞지? 반지름 3짜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살짝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좀 넘어가자. 봐주세요. 자, 요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렇게가 접한다는 얘기고,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렇게가 그림이, 자, 이걸 이렇게 해보겠다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동그라미에 있어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니라 그냥 캔콜라 두 개 이렇게 얹어놓고 나서 위에다 젓가락 2개 딱 얹어놓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선을 조금 틀려놨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오케이? 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좀 그려놓고 하자. 캔콜라가 이렇게 있고 젓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위에 얹어놨으면은 이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은 것도 이거와 평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 이것을 계산을 해도 되긴 해요. 계산을 해도 되긴 해. 이놈과 이 4,-1을 지나면 원의 반지름이 3이야 라고 이놈과 그리고 그 아까 원점을 지나서 반지름 3짜리가 접하는 거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3이야 라고 해서 두 개를 연립해서 n값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황을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 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 사이까지 이 기울기가 아까 얼마였어?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도 -2분의 1이었다 이거야. 됐나요? 얘도 -2분의 1이다 이거지. 콜? 그리고 또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써가지고 n값을 찾아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접하는 거니까 수직 빨간 색깔의 기울기가 얼마? -2분의 주황 색깔의 기울기 -2분의 1 너는 2 그리고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몇 대 몇? 이게 1대 2대 루트 5라고 하는 상황을 꼭 만족을 시키니 네가 2분의 3이니 네가 2분의 3루트 5라고 하는 길이가 꼭 되는 거니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숫자가 좀 달라졌네 0,-2분의 3루트 5고 요 점의 좌표는 0,2분의 3루트 5가 되는 거니 이거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 4분의 1 더하기 45가 되는 거니까 2분의 23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야. 오케이? 지금부터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도형, 삼각형,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수원, 수투가 편하다 얘들아. 기울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로 삼각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계산 과정이 줍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거 함부로 먹히는 거 아니다. 중심이 원점일 때 써먹는 거야. 그럼 너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선생님,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게 더 많잖아. 그거는 고1이고 2학년, 3학년은 95% 이상이 중심이 원점일 거야. 그러니까 도형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 그러니까 연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요 문항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중간고사 기출분석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주요 문항도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준비하면은 조금은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문제가 막 진짜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그것을 좀 디테일성 있게 문제를 풀어간다면은 우리 친구들 2학기 기말고사가 조금 더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문제는 이거야. 2학기 기말고사 파트가 경우수라는 파트가 있지. 근데 그 경우수라는 파트에서는 진짜 그 디테일성 하나하나가 곱하기 2가 되는지 곱하기 3이 되는지에 따라서 얘기 자체가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디테일성이 놓치게 되게 되면은 중복되는지 아니면 이게 내가 빼놓고 세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답이 다 틀릴 거야. 그러니 경우수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쉽지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아요. 아는데 나는 내 개인적인 팁을 먼저 좀 전수를 하자면은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다면은 우리 친구들 보면 내가 답답한 거는 이것을 어떤 숫자들 몇 개를 탁탁탁 곱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상황이 복잡하다면은 하나하나씩 센다라는 마인드로 복잡한 것들을 케이스를 다 나누고 그래야 그것들 하나씩 좀 세보려고 한다면은 조금은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성을 갖출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제발 부탁하는데 경우서는 어떤 숫자를 탁탁탁 곱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복잡하면 그냥 세. 정 안 되면 세서 맞추는 게 승자야. 아무것도 안 하고 틀리는 게 쪽팔린 거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잔소리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저희 슬로건이기도 하고 시그니처죠. 우리 친구의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해온 계획을 성공시키는데 집중하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의 재간둥이 조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